KTV 대한뉴스 유용합니다. 신경은입니다. 1월 22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주 시작되는 중국 춘절이 우한 폐렴 확산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 관리를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집중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로 나타났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개선됐다며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년보다 26.2% 증가한 것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5명 중 1명이 남성이었습니다. 우한 폐렴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이번 설 연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관리를 강화하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었던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가 이어집니다. 보건당국은 이 기간이 감염병 확산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가 늘면서 국내 지역사회에도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우한 폐렴이 사람 간 전염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 보건당국은 이에 대비해 지역사회 대응체계 중심으로 감염병 차단을 위해 집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증상 문의와 응급실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 감염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응급실 내원 환자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초기 선별진료 과정에서 해외여행 이력을 확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조기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하려면 국민과 의료계 협조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국민들께서는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해 주시고 특히 살아있거나 죽은 동물 마찬가지이며 익히지 않은 제품도 포함하여 접촉을 피하여 주십시오. 중국 현지 전통시장이나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도 자제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귀국 후 14일 안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로 연락해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키고 의료기관을 찾는 호흡기 증상자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역과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정호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우한 폐렴이 확산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세계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떠오르자 정부가 국내외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불안감을 경계했습니다. 국내에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외환 보유액과 높은 대외 신인도로 변동성을 버틸 체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한 폐렴 관련 동향을 관계기관과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지 모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선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미국과 중국이 1차 무역 합의를 최종 체결함에 따라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설비 투자가 점차 부진을 벗어나고 향후 반도체 가격도 상승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내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무상교육 등 복지제도 확충에 따라 근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며 수요 감소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해 올해 목표치인 2.4%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촉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금년 글로벌 성장 개선과 반도체 업황 회복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겠습니다.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민간 공공투자에 속도를 내는 한편 세제 금융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GDP 속보치를 발표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대는 못 미쳤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개선됐다며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했습니다. 4분기 GDP는 전기 대비 1.2%,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성장했고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0.4%로 부진했던 성장률이 발목을 잡았는데 미중 간 무역 분쟁 격화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중 갈등이 세계 경기 둔화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으로 이어진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이중고가 겹친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들의 절박한 노력과 땀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2% 성장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개선되는 모습으로 이런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0, 50 클럽 중 미국에 이어 2위,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했다며 전 세계 동반 경기 둔화 속에서 그나마 양호한 성장을 유지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2% 달성이 어렵다는 시장의 우려를 차단했다며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2천만 명 시대 등을 통해 올해 2.4% 성장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윤민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도 3대 규제 품목의 공급은 빠르게 안정됐는데요. 정부가 올해 소재 부품 장비에 2조 1천억 원을 투입해 공급 안정을 계속 이어가고 경쟁력도 강화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3개 품목은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 등으로 공급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불산액은 국내 제품 테스트를 완료했고 일부는 생산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등 3국 제품도 생산에 활용 중입니다. 불화수소가스는 국내 시제품을 생산 중이며 미국산 등이 생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유럽산 등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자체 기술 개발과 미국 기업 투자 유치로 국내 공급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불화 폴리이미드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첫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열어 올해도 수출 규제 품목의 공급 안정을 이어가고 경쟁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대폭 확대해 2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금년에는 세계 핵심 품목에 대한 확실한 공급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무관하게 100대 품목 전체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 안정화를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을 위해 기술 개발에 1조 2천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기술 개발과 생산을 연계하기 위해 15개 공공연구소 등의 테스트베드도 구축합니다. 수요 공급 기업의 협력 모델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20개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협력 모델에는 R&D와 정책 자금 등 패키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협력 모델 6건이 승인됐습니다. 협력